예, 1월 29일 월요일 장마감 전이죠.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빨리 찍는 게 개인별로 시장 보시면 되게 급등락이 심합니다. 그것도 신기한 게 코스피는 또 많이 올라요. 코스닥도 많이 급락하면서 특히 개인 수급 집중된 종목들로 등락이 되게 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목에 적었다시피 코스닥의 급락 별거 아니다. 결론은 사실 그래요. 야, 이렇게 많이 빠지고 하는데 왜 별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테니까 하나씩 들어보세요. 자, 여전히 시장 내에서 저희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개별주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비수급주를 만드는 고르는 과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히려 종목 장세 대비한다 했는데 얘들은 더 올라서 기준은 상당히 잘 잡혀 있고 외국인들이 현선물 둘 다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세계 지수를 보시더라도 그리 불안했던 홍콩이나 중국도 다시 플러스 났습니다. 2년째 문제가 있었던 흥다그룹 있죠. 부동산 PF 시행사가 오늘 파산 청산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괜찮습니다. 그 대외적으로 나쁜 건 별로 없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어떤 시장 자체 수급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자, 섹터나 테마별로 좀 볼게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이스트 소프트랑 한컴, 아프리카 TV나 뉴플렉스, 나무가 이게 전부 다 대형주로 개별주를 보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관종도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이스트 소프트는 다 절반 정도 때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상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3파인데 좀 빨리 때린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변동이 되게 심하고 특히나 코스피는 매수하고 코스닥은 매도를 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그 기준을 반대로 잡아준 겁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가 변동도 많이 다르죠.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코스피의 2차 전지 우리 셀로 말하는 LG엔솔, 삼성 SDI, LG화학,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다 올랐어요. 그쪽 2차 전지 플러스 나는데 에코프로나 특히 LNF는 원래 코스닥인데 코스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 수급이 문제입니다.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코스피 코스닥도 있지만 오늘 문제는 뭐냐면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관여 많이 하는 업종들이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는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삼전도 괜찮고 소부장들이 문제였죠.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코스피 대 코스닥이었지만 실제로는 개인들이 많이 관여하는 종목들은 많이 빠졌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선방하는 하루였다 보시면 됩니다. 뭐 그 대표적으로 코스닥에 적어놓긴 했는데 2차전지 보시면 자, 코스피의 셀 종목들 있죠. 얘들은 다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의 양극재들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2차전지 얘들이 떨어지면 지수가 많이 빠집니다. 지수 영향 다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내용도 보지만 지수가 급락을 해버렸어. 코스닥이. 지수가 빠지면 개인들 코스닥 지수 영향 받는 개인 수급주나 테마주나 개별주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좋아요. 여전히 1월달 조정장을 마무리하는 코스피 흐름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필 개인 수급 많은 코스닥이나 개별주들이 많이 등락이 있고 많이 빠지다 보니까 큰 기준 잡았을 때는 나쁠 게 없어요. 어차피 코스닥은 코스피 따라갑니다. 자, 그 사이에서 저희가 개별주 같은 거 등락이 있더라도 기준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서두로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고 적어놓은 건데 제가 일단은 다른 거는 다 스킵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급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특히 개인 수급들 종목 위주 개별주가 좀 문제였다. 자, 미국은 여전히 은인가 이슈를 보는데 이건 뭐 갖다 넘어갈게요. 제가 주말에 다 말씀드렸던 일정이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 홍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홍콩 흥다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WTI 그대로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한국이 큰 변동성인 원인이 오늘 코스피 상승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돼서 기준은 잘 잡고 1월달 지수가 반등을 줍니다.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이거 기준 잘 잡으셔야 되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이 살짝 시그널을 줬지만 개인들이 칠락팔락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예탁금은 그대로고 신용잔고가 2차전지 때문에 그랬지만 18조 있던 것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손절을 치거나 늦게라도 팔고 있다는 개인들이 좀 파는 물량이 좀 많다는 거고 특히나 거기서 단타를 되게 많이 칩니다. 되게 많이 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들어오는 거 팔고
올라가다 빠지면 또 손절 치거나 다시 짧게 치고 이런 패턴이 오늘 다 보였어요. 좀 이따 HLB도 말씀드릴 텐데 그 대상되는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자, 제가 개별주 포털에서 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있으니까 개별주예요. 오늘 변동성이 좀 더 많이 컸을 뿐입니다. 유달리 좀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아마 한컴을 보고 계실 텐데, 한컴은 제가 주말에도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컴이나 이스트소프트 올랐던 이유는 애플의 그 애플 프로비전 있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애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된 것들이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나올 거라 봤는데, 주말에 보셨겠지만 이거는 뭐 1차적인 원이라 보는데 그 누구죠? 그 스위프트라고 왜 그 되게 유명한 그 여자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테일러 스위프트. 이분이 딥페이커라 해서 이 사람 얼굴을 따는데 되게 약간 좀 음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서 원래 정치적으로 사실 딥페이크를 금지했거든요. 이제 AI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MS 거라 돌렸다 그랬는데 본인과 실제로 구별이 안 돼요. 바이든 했는 것도 녹음했는 거 본인한 것처럼 나오던데, 이런 것들로 상당히 위협감 아니면 이제 약간 그런 조심하는 그런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AI 소프트 종목을 아침에 살짝 매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스트 소프트를 때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절반을 때려버려요. 39,000에 때렸는데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3파가 나오는데 3파가 좀 짧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단타를 치다 보니까 익절을 빨리 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반 남은 거 있습니다. 놔둬요. 왜? 아직 큰 수급 빠진 게 없습니다. 물론 3파 나왔다가 쉴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테일러 스위프트 어쨌든 간에 AI 관련 이쪽이 딴 데 죽은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AI 폰도 그렇고 애플 프로비전 나오지 않습니까? 메타나 다른 구글이나 이쪽도 계속 대외적인 이슈는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체적인 수급 봤을 때 개인들 단타가 져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위에는 잘 팔았죠. 절반 다 잘 팔았고, 빠진 것들 여기사가 조금 물려있지만 변동성 감안한 겁니다. 얘가 기준인데 다음 거 뭐죠? 한컴이거든요. 한컴은 이제 여기서 팔고 다시 샀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추매를 한번 더 드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이렇게 클 줄 몰랐지. 근데 빠진다 해서 이때 들어갔던 빅수업들이 때리느냐? 안 때려요. 개인만 질락팔락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 중에서 HLB가 제가 바이오 중에서 봤던 급등락, 진 회장님 겁니다. 원래 이게 시장 자체 급등나는 종목이에요. 6만원에서 8만원 갈 때 계속 급등 나간다 했죠. 오늘 72,000원 갔다 왔는데 보시면 이게 아침에 이렇게 많이 떴어요. 많이 떴다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개인들 수급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1시, 2시 사이에 많이 급락했을 텐데 이때 빠진 것들은 개인 단타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HLB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수급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는 잘 사고 싶지 않아요.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제약이라든지 이 계열사 중에 상장주가 되게 많습니다. 바이오랑 같이 봐야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종목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HLB 생명과학, HLB 이런 것들 보시면 급등 급락 계속 그러고 있을 겁니다. 한 개 붙어 있을 건데, 근데 쟤는 이거를 잘 안 사는 이유는 이쪽으로 돈이 붙고 사람들이 막 단타를 치잖아요. 또 급락이에요. 뭐 그중에 상한가 붙은 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아직도 물량 소화 많이 돼야 되고 신고가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너무 커. 이런 거는 개인을 단타할 수 있겠지만 중수시장식 우리 전체로 보기에는 변동성이 생각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으로 단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기존에 괜찮았던 반도체든 아니면 바이오든 우리 AI 테마들 이쪽이 변동이 되게 커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반도체도 보시면 삼전 좋았잖아요. 자동차도 좋았어요. 자동차도 지수 땡기고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치고받는 소부장 중에서 어버브 반도체, 이것도 사실은 온디바이스 쪽이거든요. 그동안 괜찮지만 이제 부담스러웠던 제주 반도체 다 빠졌잖아요. 제주 반도체는 29,000원 제가 끊었는데 떨어지면 이거 진짜 팔아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제가 이때부터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익절 물량 나오는 거고 등락하다가 좀 나중에 갈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고, 네오셈도 괜찮았습니다. 이때 팔고 저희가 아침에 한 4~5% 올랐잖아요. 괜찮다 했는데 그냥 떨어지면서 그대로 있다. 별로 바뀐 거 없다. 등락만 있다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던 온디바이스 관련 반도체 이쪽도 보고 있는 관종들이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다 그냥 개인들만 단타치는 물량으로 떨어지는 거지 변동성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큰 추세 온디바이스든 AI 테마든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수급적인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준인 코스피가 괜찮은데 개인들 칠라팔라하고 그런 개별주 움직이는 거는 포토넷에서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트 소프트하고 한컴은 3파라 조금 더 그렇긴 한데 한컴은 제가 추매를 더 볼 지금 당장은 아니죠. 아까 팔았는 거 샀는 거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안정되면 또 쏟아돼요. 지금 단기적으로 20에서 깨졌잖아요. 와 큰일 났다. 그게 아니에요. 왜? 지금 2시 넘어서 너무 급등록하니까 기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기준 잡히면 그때 한번 큰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 다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개인적으로 사지 마세요. 예, 변동성 막 클 때는 안정성을 기다리는 거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VR 테마라에서 뉴플렉스를 못 샀는데 나무가 샀잖아요. 상따 있는 종목인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괜찮습니다. 요즘은 괜찮고 그 팔월드라고 있어요. 8월드라고 새로운 게임이 글로벌 빅히트 게임이 나와서 거기에서도 VR 관련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뉴플렉스는 제가 기술적 분석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고가 냈어요. 만원대 내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 횡보되는 급등 돈 들어오고 난 후에 횡보 안정화 구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구간이 좀 나올 거예요. 오늘 올랐다 단기로 치고 나와서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횡보 구간 나오면 사도되는 앞으로 이쪽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사도되는 대상이라 보시면 되고 남부가도 아침 올랐잖아요. 야, 이때 팔고 이때 사지 못 맞춰요.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그 의미 두지 마시고 우리 2800원 이렇게 샀잖아요. 또 보다가 뉴프렉스 살 수도 있고 이걸 더 살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물량 소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21,500원이었잖아요. 아침에 되게 좋았어. 이렇게 21,500원 신고가를 돌파해서 갭상승 올려버리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변동성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고 출렁출렁 하면서 고가 물량 행보하는 과정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소프트 테마마다 보는 거지만 이 VR 테마로 이제 나눠놨잖아요. 그 뉴프렉스나 나무가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이제 빅수급 들어와서 횡보되는 안정되는 과정을 보시면 된다. 저는 사실 시총의 어닝 봤을 때 나무가도 괜찮아 보여요. 뉴프렉스가 지금 커서 더 많이 올랐긴 한데 나무가 실적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고가 물량 소화되면 이쪽도 괜찮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개별주지만 이런 테마 내에서 그 다음 시장 내에서 비교를 하시면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온디바이스도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가 이제 11만원 돌파가 돼야 되고 하는데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사실 이거는 오늘 7% 떨어진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다 던지고 코스닥 떨어지고 물론 얘가 종목은 코스닥 150 종목인데 시장 영향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익 난 상태야.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수익 난 상태인데 딴 거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팔아서 딴 걸 사도 됩니다. 개별적 포트 내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많이 안 돼. 아프리카 때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우리 팔면 확 빠질 것 같아서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뉴프렉스든 나무가든 한컴 같은 것들 개별적 바닥에서 받는 그 안정이 좀 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개별주 포트가 많이 등락됐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 시장일 좀 드렸습니다. HLB 같은 것들이 진짜 원흉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원흉인데 이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그리고 오늘 시장 때문에 개인 수급 때문에 종목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니까 포트 내에서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시젠도 나왔어요. 시젠도 옛날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왜 진단키트 만들어서 엄청 올랐던 거잖아요. 많이 떨어졌어. 그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신고가 한참 멀었고 뭐 MS 같은 거 갖다 붙이면서 재료 붙이고 있는데 안 합니다. 신고가 멀었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거 돈이 좀 덜하다 보니까 더 왔다 갔다 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기준 우리 바이오랑 잡고 있습니다. 잡으시면 되고 오늘 삼정 괜찮아요. 소부장도 오늘 보시면 우리 HPSP나 주성인 좋습니다. 얘들이 사실은 기준 잘 잡고 있잖아요. 장일에 출렁출렁 거려도 주성인전 이때 또 고점 떨어졌다가 오늘 추가로도 매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임이다. 그런 매매까지 드렸습니다. 두 기준 잘 잡으시면 되고 반도체 메인 괜찮고 바이오도 오늘 셀트리온 좋아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막판에 장 때문에 조금 논란 물량이 있어 그렇지 반등 주는 흐름입니다. 왜냐?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에 보면 오늘 2차전지도 올랐고 반도체도 좋았고 코스피는 바이오도 좋았어요. 삼바 보시면 막판에 조금 밀렸나? 삼바를 보여드리면 코스피가 기준입니다. 항상 코스피 괜찮으면 왔다 갔다 칠라팔라 코스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심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바이오 가장 큰 대장주인데 이것 좀 빠지긴 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80만원 돌파했죠.
이 대형주가 5% 올랐었거든요. 3% 올랐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작년도 그랬지만 미국의 정책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바이오 관련 중국을 규제하겠다 그랬어요. 자,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도 중국을 규제하면 수혜 보는 것도 우리나라 수혜 볼 수 있죠. 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SK 바이오팜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고 올라가는 반등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괜찮고 바이오 괜찮습니다. 기준이 괜찮다니까요. 여기 적어놨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중국 바이오 기업 미국 규제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SK 바이오팜 반등은 좋다. 하지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HLB는 지금 등락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우리 뭐 한올바이오나 알테오지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개인들이 많으니까. 기준만 잡으시면 되고 딴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정화된 후에 보시면 됩니다. 자, 2차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셀이 괜찮다, 코스닥은 떨어졌다는데 이거 왔다 갔다 수급 문제고 어차피 개인적인 종목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섹터 자체는 여전히 하단 밴드에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노터치예요. 시간 걸린다 그랬습니다. 어제 중간에 말씀드릴 때도 1분기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4월달까지도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볼 거 없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 모티도 더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쉽게 보는 거 아닙니다. LS 모터도 마찬가지고 하나 볼 게 엔캠인데 엔캠 그때 왜 박순영 기사랑 제가 말씀드렸던 선대행 같은 것들 개인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고가 났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게 에코프로 비교한 분도 계시더라고. 신고가 나면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 사실은 맞아요. 신고가 났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왜 안 사느냐? 이거 보고 그래요. 같이 모여서 매매를 하면 어느 순간 또 안 좋은 시간 나올 때 한번 확 두드립니다. 지금 안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기준상 우리가 같이 말씀드리고 그래도 종목 골라가는 한도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우리나라 장세인데 이 변동성을 풀고 있는 엔캠은 저는 조금 조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개인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흐름 보시면 레인보우나 유지는 그 횡보예요. 자, 오늘은 제가 장이 조금 보면서 빨리 말씀드렸던 이유가 워낙 종목별로 등락이 심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 코스피 괜찮다. 기준 잡아드렸고 개별주 내에서 이것도 마지막 적었지만 개별주 좋다 해서 개인 비중 너무 과도하게 짓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 바이오가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개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폭 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횡보 안정이 되고 하면 그때 더 짓는 거지 지금은 개인적으로 팍팍 짓지 마시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고요. 자, 시장은 코스피가 기준이다. 기준이 괜찮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코스닥은 결국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걸 믿고 가세요. 뭐 여기에 뭐 위험한 글이 적었는데 오늘 워낙 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규주 같은 게 정신이 없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어는 놨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많아서 질문도 많으시고 좀 기준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시장 얘기 드리면서 이 개별주 내에서 포트 잡아가는 과정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오랑 우리 반도체 그다음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서 개인들 등락 괜찮아지면 제가 뉴플렉스나 남북하나 한컴 중에 추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좀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